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단원의 3차 시를 하는 날입니다. 지난 1차 시와 2차 시에서는 단서를 통해서 추론하는 활동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도 비슷한 활동이 이어질 텐데요. 오늘은 이제 글을 듣고 들은 글 속에서 단서를 찾아서 이야기를 추론하는 과정이에요. 왜 교과서에서 자꾸 이렇게 추론하기 활동을 하냐면 글을 읽는다는 것은 글자를 읽는다는 뜻보다는 글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상상해내는 것이 글을 읽는다는 본질적인 의미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추론하기는 국어 활동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영상은 처음부터 항상 끝까지 봐주세요. 꼭입니다. 자, 시작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이야기를 듣고 추론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듣는 이야기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기억을 좀 하기가 어렵다 그러시면 간단한 메모를 하시면서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 들을 이야기는 이제 화성 성역의궤라는 책과 관련돼 있어요. 이게 바로 지금 화성 성역의궤인데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지금 봐서는 성이 있고 다른 건 없네요. 네, 아마도 이 성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일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수원 화성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입니다. 자, 이제 들어보세요. 어떻게 만들었을까? 화성 성역의궤는 수원 화성에 성을 쌓는 과정을 기록한 책인 의궤야. 수원 화성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성곽 일대가 훼손되기 시작하고 6.25 전쟁 때 크게 파괴되었는데 화성 성역의궤를 보고 원래의 모습대로 다시 만들어졌단다. 덕분에 수원 화성이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될 수 있었어. 화성 성역의궤는 정조 임금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다음 임금인 순조 때 만들어졌는데 건축과 관련된 의궤 가운데에서도 가장 내용이 많아. 수원 화성 공사와 관련된 공식 문서는 물론 참여 인원, 사용된 물품, 설계 등의 기록이 그림과 함께 실려 있는 일종의 보고서인 셈이야. 내용이 아주 세세하고 치밀해서 공사에 참여한 기술자 1,800여 명의 이름과 주소, 일한 날수와 받은 임금까지 적혀 있어. 공사에 사용된 모든 물건의 크기와 값은 또 얼마나 상세히 적었는지 입이 떡 벌어질 정도라니까. 당시에 이렇게 자세한 공사 보고서를 남긴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해. 수원 화성은 정조 임금의 원대한 꿈이 담긴 곳으로 볼거리가 많아. 건물 하나만 보는 것보다는 주변 경치를 함께 감상하는 것이 더 좋아. 정조 임금이 엄격하게 고른 좋은 자리에 지었으니까. 수원 화성은 규모가 커서 다 돌아보려면 꽤 시간이 걸려. 다리가 아프면 화성 열차를 타는 것도 좋겠지? 화성 열차는 수원 화성 구경을 하러 온 사람들을 위해 마련한 열차야. 더 둘러보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근처에 있는 윤건릉과 용주사에 가볼 것을 추천할게. 윤건릉은 사도세자의 무덤인 윤릉과 정조 임금의 무덤인 건릉을 합쳐서 부르는 이름이고, 용주사는 사도세자의 명복을 빌려고 지은 절이야. 어떻게 만들었을까? 네, 이야기를 잘 들으셨죠? 화성 성역의궤는 수원에 있는 화성이라는 성곽을 만드는데 필요했던 모든 과정을 다 기록한 책이라고 해요. 그 책의 내용과 관련된 것, 또 수원 화성 주변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질문의 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질문은
화성 성역 의궤에는 어떤 기록이 담겨 있었나요? 네, 책에 나왔지만 화성 성역 의궤에는 성역 화성과 관련된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 공사와 관련된 문서로 참여 인원, 들어간 물품, 설계 등의 모든 기록이 그림과 함께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죠. 네, 기억나시죠? 두 번째 질문. 수원 화성 근처에는 어떤 문화유산이 있다고 했습니까? 그래서 추천한 곳 두 곳이 나와요. 누구의 능과 누구의 능. 기억하시나요? 네. 그리고 절 한 군데가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윤건능과 용주사. 네, 육능과 건능. 그리고 용주사. 합쳐서 윤건능이죠. 네, 두 곳을 추천했어요. 자, 오늘 내용을 추론하는 방법, 우리 이제 내용을 이제 추론해 볼 건데, 일단 내용을 추론하려면 추론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네, 추론하는 방법에는 첫 번째, 나의 경험을 통해서 떠올려 보는 겁니다. 내 경험을 통해서 글 속의 내용을 추론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는 단서를 찾아 추론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나의 경험을 통해서 추론도 해보고 또 글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단서들을 활용해서 추론하는 건데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야기에서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글에서 직접 추론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글 속에는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성곽 일대가 훼손되기 시작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또 6.25 전쟁 때 수원 화성이 크게 파괴되었다.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추론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수원 화성은 여러 위기를 거치면서 원래의 모습을 잃었을 것이다. 처음 모습하고는 많이 달랐을 거라는 그런 추론이 가능하죠. 일제강점기 때 허물어졌죠. 또 얼마 안 가서 6.25 전쟁 때 또 허물어졌죠. 그러니까 원래 모습하고 많이 다르지 않을까? 네, 이런 추론이 가능한데요. 네, 이런 추론은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는 단서를 활용한 거예요. 이게 바로 단서가 되는 거죠. 이 사실을 바탕으로 한 단서가 우리가 이런 추론을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런 활동을 또 해볼 수 있겠죠. 수원화성에 볼거리가 많아요. 또 수원화성은 규모가 크다. 다 돌아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또 경주 여행 갔을 때 편한 신발을 신지 않아서 힘든 적이 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추론이 가능할까요? 아주 중요한 걸 추론하라는 건 아니고요. 보시면 이런 추론이 될 거예요. 수원화성에 직접 가보려면 운동화 신는 게 좋겠다. 구두라든지 좀 불편한 운동화를 신는 것보다는 좀 편한 운동화 신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수원화성은 볼거리가 많고 또 오랜 시간 돌아다녀야 되는데 나의 경험을 돌아봤을 때 경주 여행 갔을 때 내가 불편한 신발 신었더니 힘들었어요. 그러면 수원화성 갈 때는 좀 편한 신발을 신고 가야지 이렇게 결론 내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추론은 나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불편했던 경험을 통해서 수원화성에 갈 때는 좀 더 편한 신발을 신자는 추론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알 수 있는 사실, 또 내가 아는 사실, 나의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새로운 추론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충분히 아주 재미있는 또 다양한 추론들이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추론이나 이런 것들은요, 글 문장을 통해서만 아니라, 글 문장을 상상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낱말도 사실은 좀 추론할 수 있는데요. 사타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타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윤수는 체육 자료실에 깔개를 차곡차곡 쌓았다. 매트를 차곡차곡 쌓아 놓았다. 그래서 위에다 올리는 걸 말하는 거고요. 또 고구려는 국경 지방에 천리장성을 쌓으면서 외적의 침략을 대비했다. 여기서 쌓는다는 얘기는 건설했다, 만들었다는 의미를 또 담고 있죠.
또 감상이라는 또 단어도 마찬가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자, 우리 모두 혜윤이가 그린 작품을 함께 감상해보자. 우리가 같이 느껴보자는 얘기죠. 또 비가 내리면 영선이는 감상에 빠지곤 한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감상은 좀 생각에 빠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다른 뜻을 담고 있는 사타와 감상, 이 두 가지 의미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어떤 것이 맞는, 어떤 식으로 알맞은 내용을 알맞은 낱말의 뜻을 추론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수원화성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라는 그런 문장이 있어요. 이 글에서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에는 요 사타와 좋다라는 단어 나오거든요. 자, 어떤 뜻일지 한번 찾아보세요. 선생님이 문장을 보여주겠습니다. 첫 번째, 수원화성 성역 의궤는 수원화성의 성을 쌓는 과정을 기록한 책인 의궤야 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서 사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올리는 걸까요? 아니면 만든다는 뜻일까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물건을 차곡차곡 폭에 얹어서 구조물을 이룬다라는 뜻이에요. 높이 올린다는 게 아니라 뭔가 만든다는 거죠. 네, 그래서 두 번째 뜻이 되겠고요. 이번에 새로운 문장 볼까요? 정조 임금이 엄격하게 고른 좋은 자리에 지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좋은이라는 뜻은 대상의 성질이나 내용 따위가 보통 이상의 수준이어서 만족할 만하다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성품이나 인격 따위가 원만하거나 선하다는 뜻일까요? 성격이 좋다는 얘기죠. 2번은. 여기는 품질이 좋다는 얘기신데, 정답은 여러분들 예상하시겠지만 1번입니다. 1번. 대상의 성질이나 내용 따위. 즉, 정조 임금님이 아주 좋은 자리, 좀 수준 이상의 좋은 자리 골랐다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감상과 부르다라는 낱말인데, 이 듣기 자료를 통해서 한번 문장 속에서 나와 있는 감상은 어떤 감상일까? 위에 있는 첫 번째 감상일까? 아래에 있는 두 번째 감상일까? 위에 있는 감상은 하찮은 일에도 쓸쓸하고 마음이 슬퍼져서 마음이 상한다. 또 그런 마음인데 약간 슬픈 마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아래에 있는 감상은 그걸 즐기고 느낀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고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문장. 네. 물 하나만 보는 것보다는 주변 경치를 함께 감상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 말하는 감상은 어떤 슬픈 것? 아니면 즐기는 것? 네, 맞습니다. 정답은 아래입니다. 그래서 주변 경치를 함께 즐기는 게 좋겠다라는 의미죠. 자, 부르다라는 의미의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 가리켜 말하거나 이름을 붙이는 것, 호칭을 부른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여기서 또 아래에 있는 부르다는 먹는 것이 많아서 속이 꽉 찬 느낌이 든다. 배가 부른다. 그런 뜻이겠죠. 네. 이 화성 성역 의궤에서 이런 문장이 나와요. 윤건능은 사도세자의 무덤인 육능과 정조 임금의 무덤인 건능을 합쳐서 부르는 이름이다. 이때 부르다는 배가 부르다? 아니죠. 네, 맞습니다. 호칭, 즉 윤건능은 육능과 건능을 합쳐서 호칭을 붙인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동형어의 뜻을 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215쪽, 217쪽 활동 꼭 하시고 등교 수업 시에 선생님이 검사하니까 잊지 말고 꼼꼼하게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안녕!